이전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외세에 들어오는 수기, 즉 바다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 수기란 말은 물의 기운인데, 물의 기운이 과연 무엇을 뜻하느냐, 이제 이걸 한번 또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이름표 달고 세상에 나라가 생겨났다가 또 새로운 이름표를 달면서 그 나라는 없어지고 또 새로운 문패가 달리죠. 이것이 뭐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각각의 대륙마다에 보면은 뭐 숱하게 많은 왕조들, 숱하게 많은 나라들이 참 생겨난 거죠.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뭐 어떤 나라는 뭐 3일 만에도 없어지고. 왜? 본인들이 힘이 없으니까. 항상 내가 강조하는 것은 세상의 역사는 승자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패자들의 역사는 거의 다루질 않습니다. 내가 그 나라를 어떻게 해서 이겼던 그 나라의 문패를 떼어버린 사람이 그 없어진 나라 문패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흥망성쇠의 과정은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참 우리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참 발바닥이 간질간질한 역사, 이 때마다의 그 역사들이 있죠. 그때마다 참 이름표 하나 건질라고 얼마나 숱한 이 땅에 그 조상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 사회 모든 전반에 걸쳐서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수준이 지금 3만 불을 넘어서 4만 불로 향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의 대가리 속에 들어있는 그 정신은 만불 소득의 정신에 지금 지니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넘쳐나고 있다는 얘기죠. 넘쳐나. 이 3만 불이 돼서 잘 갖고서 4만 불, 5만 불의 소득으로 나가서 온 국민들이 잘 살게 해야 되는데, 지니고 있는, 머릿속에 지닌 것은 만불의 소득에 생각만 하고 나머지 2만 불, 3만 불 잉여로 넘쳐나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즉, 이것을 운영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 놈들이 지금 사회 전반에 지금 나와서 대나발 불고 있는 형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잘 살길 원하죠. 네, 누구보다도 참 내가 잘 살고 내 가족이 편안하고 또 나아가서는 이웃들까지도 편안해야 되는 게 해지기를 바라는 게 우리들의 염원인데, 지금의 사람들은 자기만 살면 돼요. 너무 개인주의가 너무 그냥 발전해가지고 사람들이 머리가 그만큼 영리해져가지고 남 잘못되는 건 울지도 않아요. 울기는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왜 그런지 이 나라가 그렇게 못된 놈들이 많아진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국력이 치솟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을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개인끼리 서로 속닥속닥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후에 어찌되었건 우리는 외세에 올려오는 물의 기운에 의해서 나라가 존속하고 있습니다. 물의 기운이라는 것은 물이 지니고 있는 나이를 뜻하는데, 그 나이가
물이 하나의 물이 생성이 되면 그것은 저 북극, 즉 우리 전체를 움직이는 모든 기운이 어디서 와요? 북극성에서 오죠. 북극성의 기운을 태양계가 다 품고 스스로 자전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지구는 어떻게 돼요? 네, 당연히 남극과 북극의 기운의 기울기로 기울이듯이 북극에서 생성된 모든 물들, 왜냐하면 북쪽이 물이 생성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물이 1000년 동안에 이 생겨난 물은 남극을 향해서 갑니다. 남극의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북극으로 갑니다. 이게 1000년입니다. 그러면 북극에서 남극으로 향하는 물이 1000년의 절반인 500년 만에 가야 된다고 하는 법칙은 없어요. 네, 어떤 조건에 의해서 또 산에 흩뿌려지거나 또 어느 악조건에서는 물이 탈출을 못하고 그 물이 다시 증발해서 다시 또 남극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물은 북극에서 남극으로 흘러가고 또 남극의 물은 또 다시 북극으로 올라가는, 이 바닷물의 해류가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북극에서 남극으로, 남극에서 북극으로 이렇게. 네. 그것이 한 바퀴를 돌 때에 1000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물은 한 살 먹습니다. 한 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간 역사가 10,000년이라 그러면 생성된 물이 한 10살쯤 되는 물들도 있겠죠. 더 많은 나이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살기 전부터 물의 흐름은 그렇게 흘렀을 테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때마다마다에 우리들에게는 그 나라마다에 그 속에 또 나라가 들어있고 그 속에 또 나라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나라의 이름으로 그 나라 안에 어떤 조직이 있죠. 뭐 공무원의 사회의 조직이든 군대 사회의 조직이든 교육회사의 조직이든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한 공장과 회사를 위한 그 조직이든 무수히 많은 조직들이 나라라고 하는 이름표 하나 붙잡고 그 속에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사를 얘기를 하자면, 회사가 큰 회사라면 또 그 회사의 밑에는 그 회사가 그룹을 이루어서 밑으로 또 수많은 반개 회사들이 있겠죠. 그럼 또 그 회사는 각각의 사장과 전무와 뭐 이사와 총무와 이런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 하나의 회사 내에서 또 내 이름으로 또 하청을 주거나 또 같이 공동으로 협의하거나 하는 그 회사들 같은 연관이 되겠죠. 그러니까 숱하게 많은 조직들, 숱하게 많은 각각의 나라 속의 나라들이 이름만 다를 뿐 끊임없이 그 나라라고 하는 하나 붙잡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각각의 모든 사람들이 성씨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지만은 그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라가 망해서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 모든 작은 나라들이 한꺼번에 다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또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의 또 나라의 어떤 이름을 또 하나 걸고 또 그 밑에 모여 살게 되겠죠. 우리가 저 설산에 아주 오래된 눈이 와서 쌓이고 눈이 와서 쌓여서 어마어마한 빙하 덩어리가 있고 그 쾌적돼 있는 얼음들, 우리는 얼른 생각할 때는 그 눈이, 그 얼음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눈 밑에는 끊임없이 녹아서 흐르는 물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본, 작년에 본 그 산의 그 얼음이 지금 내 눈에 보이고 있는 얼음이냐? 아닙니다.
착각들 하시면 안 돼요. 만년설은 만년 동안 거기에 있다라고 만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뿐 만년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해마다 바뀌거든요. 해마다. 때마다 바뀐다는 얘기예요. 때마다. 바뀌는 조건에 의해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나라 속에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태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의 청소년 시절에 그 곱던 그 남들이 봐도 항상 그 착하고 선하게만 살던 그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커면서 어떻게 돼요? 우락부락하게 되겠죠. 또 여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대로 또 그렇게 또 수줍어하고 청순하던 여자들이 또 여인으로 변해가잖아요. 그것이 누가 일러줘요? 세월이 만드는 겁니다. 세월이. 즉 때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누구를 만남에 따라서 더 착하고 선한 쪽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인성이 착한 사람도 있고 똑같은 나이의 사람이라도 인성이 다르면 상대와 상대를 대하는 이것이 달라지잖아요. 그것은 누가 시켜서 그래요? 당사자 본인이 그렇게 세상을 받아들인 겁니다. 예. 그리고 주위에 그 시대에 말하자면 자신들이 클 때 부모님이나 형제간들이나 일가 친척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잘난 놈, 못난 놈, 못된 놈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왜 그래요? 때때의 받아들임의 변화가 그렇게 다가간 겁니다. 다가갔기 때문에 그 짓거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가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인성이 착하고 품성이 지니고 있는 품성이 착해서 또 남들을 돕기 위한 많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서도 더러더러는 툭툭 우리가 그 돼지 뒷발톱처럼 그 인성이 못된 인성을 품은 사람들이 더러더러 많이 보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어떻게 고칠 수 있나요? 그것은 어떤 때의 계기에 의해서 스스로 이거 내가 좀 잘못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고 깨달아야지만이 그 행동이 바꿔지고 생각이 바꿔지겠죠. 세상은 때의 일이라고 내가 늘상 강조하는 것은 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은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이 천년설, 만년설, 눈이 안 녹을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만은 막상 그 사람을 보면 인품이 너무도 착한 사람들을 많이 봐요. 왜? 남들한테 시기와 모함을 당하는 거죠.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돌아가는 자리는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인성과 성품을 바꾸게 하는 거죠. 누구라도 때때의 인연에 의해서 스스로의 인생이 바뀌고 결정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귀한 사람도 천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세상에 와서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나다 가는 겁니다. 남들에게 모양으로만 보여지는 것으로만 변화를 준다면 이 속의 인성과 품성은 변함이 없겠죠.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그래도 명품 한 번쯤은, 명품이 한두 개쯤은, 또 해외여행 한두 번쯤은 다 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보편적으로 얘기를 해요. 예, 저는 아직 대한민국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명품이란 말은 들었지만 왜 그놈이 명품인가를 나는 모릅니다. 예, 그리고 뭐 우리 나라가 만드는 물건도 예전보다는 무지무지하게 좋아져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에 환장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또 외제 물건에 그렇게 또 환장을 해요. 예, 모르겠어요. 저는 때때의 어떤 것에 휩쓸리지 않고 그냥 물질 중심의 세상이 아니라, 아, 물질은 다 허망한 것이다 라는 어떤 생각과 그런 공부를 한 사람이라서 밖에는 눈 돌릴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다못해 어떤 모임이나 아니면 초청해서 강의를 제가 강의 나간다든가 그럴 때만 보더라도 뭐 물어오는 말이 달라요. 나는 그러죠. 나는 모릅니다. 그러고 말이죠. 사람들은 이름 하나 짊어지려고. 근데 뭐 어떻게 뭐 얘기하겠어요? 난 정말 출가 전에는 우리 스님들은 정말 산에서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들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그냥 이 참선으로 해서 다 도통하신 분들로. 예. 스님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좋아했고 또 그렇게 알았습니다. 제가 막상 승복을 입고 사는 입장에서는 보니까 내 생각이 잘 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우리 스님들 너무나 허망한 것에 쫓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언젠가는 또 제자리를 안 오겠어요? 왜요? 좌로 가는 사람은 때로는 또 우로도 올 것이고, 또 우로 가던 사람은 때로는 좌로도 갈 것이고. 그러니까 뭐 끊임없이 좌우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 속의 나라 속의 나라는 끊임없이 이름표가 없어도 이어져 내려가며, 우리가 물이 하나의 물방울이 형성이 돼서 생겨난 물은 북극 중심으로 생겨나서 끊임없이 생겨난과 동시에 어디로 가요? 남극을 향해서 남쪽으로 끊임없이 갑니다. 그래서 남쪽의 정점인 남극을 돌아서 다시 어디로 가요? 자기의 본 고향인 북극을 향해서 또 끊임없이 북진합니다. 이 대원칙, 이것은 천년의 세월 동안에 물이 한 살 먹는 이유.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것을 발전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멸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물의 기운을 알아서 밖으로부터 몰려오는 수기, 즉 대한민국 한반도의 북쪽은 우리가 또 반쪽 뺏겼죠. 예,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입장이고, 남한의 반쪽은 삼면이 바다이면서 어떻게 돼요? 해양으로부터 밀려 들어오는, 즉 우리가 해양으로 뻗어나가야 하는 기운 외에는 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그동안에 이 수기를 활용을 해서 외교로 뻗어나가서 부를 이루었지 않아요? 대륙의 기운은 찬 기운입니다. 수기의 기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훈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운 바람과 때때의 것을 훈풍을 불어주는 바람. 우리는 북쪽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 북쪽에는 sak풍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살 길은 오로지 훈풍이 불어오는 남쪽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기운을 이용해서 밖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선시대의 그 4대 교린 정책, 씨앗을 품고 중국이나 러시아나 아니면 북한까지도 참 어떤 정신인지는 모르나 그들과 함께 하려는 많은 세력들이 지금 이 땅에 창궐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쪽의 기운을 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 자멸하고 뭐 별일 있어요. 뭐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한다면 고생하는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루는 이 참 자손들 위해서 이루는 이 부를 다 까먹고 뭐 이제 북쪽의 기운, 대륙의 기운이 불어들면 찬바람만 몰아치는 그 기운을 받아들인다면 또 고생하는 길로 들어가야죠. 뭐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천지 자연의 이치를 논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따뜻한 남쪽의 훈풍을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기운이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북쪽의 찬 기운에 의해서 북쪽 뺏겼잖아요. 네. 김일성이한테 뺏긴 거 아니에요? 러시아가 사주하고 중국이 지켜줬어. 러시아가 우리나라 탱크 한 대도 없을 때 수백 대 탱크를 갖다 몰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뭐 웬만한 도시 하나는 그냥 탱크 한 대가 한 시간도 안 돼서 그냥 싹 밀어버렸답니다. 당시 그 말, 어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탱크 한 대가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그걸 뭘로 막아요? 그리고 소련은 6.25의 승인을 떨어뜨려준 나라 아니에요? 그래, 야, 김일성이 너 전쟁해라. 중국은 어땠어요? 6.25 시초에는 자기네 나라의 정권이 불안했지만 모택동이 딱 차지하고서는 내려보낸 거 아니에요? 모택동의 그 아들이 6.25 전쟁 때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얘기죠. 그리고 모택동의 그 아들이 묘가 지금 북한에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로. 그러니까 중국과 소련과 북한은 우리의 적국이지 우리의 우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남한이라고 하는 이 작은 땅덩어리에 대해서 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분열돼 가고 있는 이것이 안타까워서 저는 천지 만물에 물은 끊임없이 돌고 돈다. 생기면서 남극을 돌아서 다시 북극으로 돌아가듯이 우리의 기운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해양의 훈기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발전했듯이 북쪽에서 몰아오는 사풍은 우리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누구라도 항상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잘 살기 위한 겁니다. 또 그리고 내 가족과 자손들이 잘 살기 위한 겁니다. 왜 기도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절에 가서 어느 사당에 가서 기도하는 건 뭐예요? 아유, 나 잘 먹게 해주시고 내 새끼들 좀 잘 살게 해주시고 그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천지 자연의 이치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천지 자연은 거짓말이 없어요. 누가 조금 인기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바람이 더 가거나 덜 가거나 하지 않고 누가 뭐 조금 못된 짓 한다 해서 그쪽에 바람을 안 주거나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똑같이 바람도 주고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천지의 자연은 항상 거짓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때때마다마다의 그 이름을 이제 짊어지고 다니는데 조금 이름의 사용은 불리한 자들이 있습니다. 불리한 글자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상자가 있죠.
서로상, 나무 목자에 눈 목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내가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에서 군대가 이쪽 방향으로 치기 위해서 전진을 하게 되죠. 그럼 상대의 나라에서도 이쪽 방향을 치고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먼저 염탐꾼들을 보내서 야, 가봐라. 염탐꾼이 여기 있으면 쫙 여기서 딱 여기 딱 서서 이제 높은 나무에서 쫙 보죠. 조용하죠. 그럼 얘네들은 다시 내려와서 일부는 보고를 하죠. 아, 여기까지 안전합니다. 그럼 이제 군인들이 이제 더 나아가고. 그럼 여기 있는 초코병을 어떻게 해서 일이 가겠죠. 가서 또 나무에 가서 눈으로 내려다 보겠죠.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뭐 그렇지만 과거에는 뭐 자연의 지형 지물을 이용하는 분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다 되죠. 그러면 나만 그렇게 전진하느냐? 아니죠. 상대도 역시 상대를 또 관찰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척구병이라고 하죠. 띄우죠. 또 여기서 이제 딱 또 나무를 내려다보죠. 아, 이상이 없습니다. 아, 그래? 그리고 이제 일부는 또 와서 보고하고 일부는 전진해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럼 여기서 딱 내다보는데, 아이, 이놈하고 여기서 눈이 마주쳤어. 눈이 마주쳤어, 눈이. 자,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글자가 진입하면서 나무에서 올라가서 봤더니 눈이 서로 보였다는 거예요. 나하고 적군하고. 그러면, 자, 여기 본질은 이제 여기까지는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여기를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죠. 왜? 앞에 적군이 있으니까.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적군을 유인하든 어떤 작전을 쓰겠죠. 그래서 일이 됐든 저리 됐든 나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역시 그럴 테니까. 그럼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본진이 여기서는 이상 없으니 여기서 여기까지 왔죠. 여기서 여기는 갈 수 있나요? 앞에 적군이 보입니다. 그래? 야, 그러면 내려와. 저걸 어떻게 하지? 뭔가의 방법을 서로가 서로를 이기기 위해서 뭐 이제 어떻게 뭐 우회할 것이냐 아니면 뭐 어떤 여러 가지 지형지물을 이용한 방법이 나오겠죠. 자, 그 방법이 나오든 말든 서로 상자는 내가 나무에 올라가서 봤더니 내 눈에 봤다. 서로 상자. 이 서로 상자는 뭐예요? 멈춤을 뜻하고 있습니다. 멈춤.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나아가야 될 때에 나가지 못하고 멈추는 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름에 쓴다면은 이런 뜻이 있는데 이름에 쓰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사용하는데 생각을 해라. 상자가 서로 상자 말고도 상자가 많습니다. 서로 상자는 이러한 뜻을 지녔다. 요 이름 쓰시는 분들을 좀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말하자면 이제 고쳐도 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지만 어찌되었건 내가 무슨 일을 잘 하고 있는데 어떤 계기에 의해서 하던 일이 중단된다든가 조금 내가 조금 손해보는 일을 본다든가 하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자에 사용하시는 분은 서로 상자는 조심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계절상으로도 봄은 성씨니까 여름과 가을에 어느 부분에 또 써야 되겠느냐는 것도 또 달라지겠죠. 내 오행의 기운, 즉 선천의 기운을 어떻게 상쇄시켜서
온기의 파장을 끌어들였냐? 이게 성명의 가장 궁극의 목적이 아니겠어요? 요 사용하면 좀 불리한 자들이 좀 몇 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이 우이아음 우이아음